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모 소장입니다. 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갈등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신뢰, 정보 소통의 네트워크,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도덕과 규범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업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실까요? 그렇죠. 돈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은 생각나시는데 딱히 퍼뜩 떠오르는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즉 우리가 기업에서는 자본, 즉 돈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바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라고도 사회적 자본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되게 유명해지거나 되게 잘 나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예, 인기가 많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두둑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돈을 넘어서는 큰 자산으로 우리가 여겨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까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실제로 실험했더니 하나도 안 넣은 사람은 28%, 봉투에 넣은 평균 금액은 2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있긴 있네요. 자, 두 번째 실험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있는 실험과 비교해서. 자, 실제로 실험했더니 하나도 안 넣은 사람은 11%로 줄어들었고요. 봉투에 넣은 평균 금액은 35,000원으로 늘어났네요. 이렇게 한번 보기만 했는데도 평균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안 넣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안 넣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봉투에 넣은 평균 금액은 5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친한 사람의 네트워크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되죠. 예,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창출하는 자본이나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과 우리 지역에서 창출하는 뭐라고요? 그렇죠. 사회적 자본. 둘 다 효용 가치가 있죠. 그러면 훌륭하고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돈 말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 아까 했던 단어요? 바로 그렇죠. 사회적 자본.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균형 잡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을을, 그러한 지역을 훌륭하다, 신뢰받는다, 지속가능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 마을 곳곳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사회적 자본의 촉진자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매우 중요한 과업은 바로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삶의 독립을 하려면 두 가지 독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죠. 두 번째는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정서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선택을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선택을 내리는 역량이 바로 정서적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역량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 또는 동물이 학습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각각의 행동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결과들을 통해서 인과관계, 즉 요렇게 하면 잘 안 되는구나, 요렇게 하니까 잘 되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축적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추론하는 학습,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네 글자입니다. 바로 시행착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즉 청소년 시기 때는 바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자원봉사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 자원봉사는 다른 말로 봉사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원봉사를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봉사학습이라고 청소년 자원봉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봉사학습을 아까 앞에 있었던 시행착오와 연결하여 안전한 시행착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봉사학습을 정의를 내리면 나눔을 연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서, 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독립적 역량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서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봉사 학습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역량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는 역량입니다. 참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손수 제작한 것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저는 지금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직접 손수 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함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자원봉사자의 힘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건 바로 다른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냐? 바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즉, 두 번째 힘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 중에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을 다른 사람은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또 성실하게 배려해서 서로 간에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함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입니다. 즉 이렇게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상대와 소통할 때 이렇게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구나. 상대가 이렇게 알아들으려면 상대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고 상대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과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함양하게 되는 거죠. 즉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학습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고 독립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